자,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모발, 그러니까 미용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 모발의 지식에 대해서 이제 좀 교육을 좀 했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조금, 우리 좀 그 저번에 했던 거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번씩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요거 했었죠, 그죠? 그 모발의 구조와 역할,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 그리고 모발의 성질, 그리고 헤어 컬러의 분류, 아마 헤어 컬러의 분류까지는 안 들어가고 모발의 성질까지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 번씩 눈으로만 쑥쑥쑥 한번 훑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기억하시죠, 그죠? 자, 모발은 여기 보시는 영감냉이처럼 이제 머리카락 여기서 제일 끝에 있는 거, 요거 뭐라 그랬습니까? 큐티클. 알고 있죠, 그죠? 모표피, 큐티클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모발의 8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모피지, 이제 콜텍스층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리고 모발 속에 있는 거, 제일 속에 있는 거, 모수질이라고 그래서 두꺼운 모발에만 존재하고 가는 모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고, 상세적인 설명으로는 모표피는 이제 비늘로 한 4겹에서 12겹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이란 동물을 통틀어서 그 4겹에서 12겹 정도를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6겹에서 8겹 정도의 큐티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 자, 그리고 반투명막으로 해서 이제 반투명막이라고 하면은 투명은 비치는 건데, 이제 반투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리창을 봤었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게 그 실루엣은 보이는데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로 되어져 있어서 뭔가 우리가 모발에 데미지가 생기면 큐티클에 스크래치가 갔었을 때 빛에 이제 반사되는 게 굴절로 인해서 데미지가 좀 상해 있어 보이네, 윤기가 좀 덜해 보이네, 요렇게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증기는 흡수하지만은 수분 및 약재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렸죠. 큐티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겉표면에 있는 에피큐티클과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엑소큐티클, 그리고 안쪽에 있는 엔도큐티클, 요런 큐티클의 이제 겹이 총 몇 겹? 보통 한 6겹에서 8겹 정도 되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겉표면 여기죠. 요거 여기 제일 겉에 여기에 이제 에피큐티클로 이제 코팅이 되어져 있는데, 요놈의 성질이 뭐냐고 봤더니 친유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더라. 바로 에피큐티클 요놈이 친유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증기, 즉 물은 통과를 할 수가 없다. 수분은 통과할 수가 없다. 그리고 화학적인 힘에 강하기 때문에 약재 및 뭐 펌제가 됐던 염색약이 됐던 간에 요놈들이 모발 속으로 들어가는 걸 요놈이 막는다. 근데 에피큐티클 요놈이 제일 겉표면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요놈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화학적인 놈은 강해. 근데 문제는 내가 손으로 만지고 빗질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걸 물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에피큐티클 요놈은 화학적인 저항에는 강하지만은 물리적인 저항에는 약하다. 고로 우리가 펌제라든가 염색약을 바르지 않아도 우리가 이게 그 손으로만 만지고 브러쉬 빗질하고 그냥 뭐 샴푸하고 나서 타올들에 막 쉐리 막 이러면은 그게 저항력이 생겨서 이제 머리에서 데미지가 온다. 근데 디송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도큐티클 요놈은 친수성을 띠고 있다. 에피큐티클과 반대적으로 그 친수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약재는 약하고 화학적인 약재에 약하기 때문에 펌제라든가 염색약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엔도큐티클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엑소큐티클 요놈 얼마 요게 이게 참 불쌍한 놈이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피 요놈은 제일 겉표면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좀 막아주긴 막아주는데, 그래도 그 펌제라든가 염색약이 약해서 작살나버리고, 그 여기는 이제 그 물리적인 힘 때문에 작살나버리고, 그리고 엔도큐티클 요놈은 펌제라든가 염색약으로 인해서 작살나버리고, 요놈은 정말 건강한 거거든요. 보시는 뭐 이제 시스틴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놈은 데미지가 크게 없는데 위에서 밑에서 다 작살나버리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요놈이 다 튕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퇴근 못 하셨어요. 잠시만요. 저는 아마 지금부터 1시간 정도니까 9시 40분까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소큐티클 요놈 자체가 보시면 그림상에 제일 공간이 많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요놈 자체가 그냥 데미지도 안 받는데 자체적으로 큐티클이 탈락함과 동시에 여도 별 수 없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배웠던 것이 이제 모피질인데,
모발의 8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모발의 탄력, 강도, 질감, 굵기를 결정하는 곳이다라고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 전체적으로 모발의 두께는요. 그 모발의 그 진피층의 깊이 그리고 모공 구멍 요 정도 요거에 따라 가지고 모발의 굵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던데 요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두꺼울수록 그만큼 모발 속에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힘과 강도, 탄력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두껍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적혀있는 탄력, 요 탄력 요놈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모발과 모발의 결합 중에서 첫 번째 제일 강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기억이 나시죠? 그죠? 요 펩타이드 결합 요거를 잡고 있는 여기가 느슨해지면은 별 수 없이 탄력도 잃어져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모발이 두껍다라고 해서 무조건 탄력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섬유질과 주변에서 잡아주고 있는 측세 결합이 얼마만큼 단단하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탄력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색깔을 결정을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멜라닌 색소는 유멜라닌과 페어멜라닌 다 기억나죠? 그죠? 어? 페어멜라닌과 유멜라닌, 동양인 사람들은 유멜라닌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은색, 어둡게 색상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동양인 사람들은 유멜라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어멜라닌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한국 사람들은 혼합형 멜라닌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 결합들, 그 4대 결합 말씀 좀 드렸죠, 제가. 1개의 주세 결합과 3개의 측세 결합.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요런 나선형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잠깐만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 그림상에 봤을 때 요거 있죠. 요 놈이 그 유멜라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수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발 두께가 0.08mm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0.08mm보다도 조금 더 얇을 경우에는 아, 얼마 요거 머리가 좀 참 가느네. 가는 머리들은 모수질 자체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 고로 우리가 모수질에는 소량의 시스틴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나 여기 있대요. 그죠? 요 시스틴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모발과 두꺼운 머리보다도 이제 파마를 걸면은 파마가 좀 빨리 쳐져 버리고 유지력이 조금 더 약한 것들이 그나마 다른 모발 대비 시스틴 함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구조적인 특징은 굳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모발의 구성 성분들 요 기억나시죠? 그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깜빡깜빡깜빡 5번을 정도 깜빡깜빡거리고 있네요.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케라틴 단백질. 자, 단백질은 뭐다? 단백질은 그 케라틴 단백질과 그리고 콜라겐 단백질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케라틴 단백질은 딱딱한 단백질이다. 그 딱딱한 단백질이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모발이라는 것이 조금 더 딱딱하고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나머지 한 20% 정도 틀에서 콜라겐이 형성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네요. 그죠? 자, 그리고 모발 내의 수분은 약 13에서 15% 정도, 건강한 사람 머리를 말씀 좀 드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랐을 때 모발 수분 함량이 13에서 15%인데 만약에 고객님이 데미지가 있는 모발이라고 하신다면은 이 수분량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 수분량 자체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모발 속에 다공화, 즉 빈 공간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미 큐티클이 작살나고 데미지가 난 모발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모발 수분은 계속적으로 감퇴되게 되는 것인 거고 소비자가 느꼈을 때 내 머리가 왜 이렇게 건조해지지? 왜 이렇게 건조해지지? 건조해졌어가 아니라 건조해지지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용사분들께서 확실하게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현재 고객 모발에 있는 수분 함량이 정상적인 사람은 한 15% 내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고객님은 뭐 대략 추측하기로 한 8%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즉슨 나머지 15에서 8을 빼면 한 7이네요. 7% 정도, 즉 모발 속에 수분이 있어야 될 그 7%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그냥 공기층으로 쌓여졌게 된다는 것인 건 거고 그만큼 비어 있는 공간으로 단백질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고객님이 샴푸를 할 때 이미 그 벌어진 모발 속으로 물도 들어오고 들어와서 그냥 꽉 차면 다행이지만 그 물이 나중에 증발할 때 속에 있는 단백도 같이 파괴시켜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데미지는 오는
겁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지질이란 것이 뭐냐면은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움을 이제 만들어준 놈인데, 요 지질 요 놈은 매트릭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간축물질이다 요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참 다행히도 뭐냐면 지질 모발 속에 있는 지질 성분과 좀 비슷한 그 성분이 마카다미아 너츠윤가 이런 거나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트리트먼트제가 시중에 많이 나와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하면서 그래도 지질을 보충시킬 수가 있어. 문제는 뭐냐면 요 지질 요놈이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발 속에는 지질 이외에 뭐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까? 그렇죠. CMC 기억나시죠? 그죠? 그 CMC라는 놈 자체가 모발 속과 외부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통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그 사이로 요 지질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 빠졌다 요렇게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본인 스스로가 데미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일단은 모발 속에 지질이 좀 함유가 된 트리트먼트를 주기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모발 속 비어 있는 것들은 지질로 채워 주지만 문제는 큐티클을 대신해 줄 만한 것들이 성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질을 대신해 줄 만한 성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약간 이거는 솔직히 이건 뭐 저의 본 예에 있는 거니까요. 뭐 약간의 미용하시는 분들은요, 본 외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트리트먼트가 조금 더 수분이고 가볍다 싶을 경우에는 그냥 매니큐어 실리콘 투명 매니큐어 있죠. 그 투명 매니큐어 살짝만 타서 들어가면은 요놈 자체가 실리콘이 마지막으로 모발에 그냥 이 약간 코팅 같은 코팅을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큐티클을 대신해 줄 만한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고로코롬도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드라이 건조시키고 나서 그래도 공기 중에 수분이 또 증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에센스라든가 이런 마무리 에센스로 모발을 관리를 해주셔야지만이 그나마라도 남아있는 수분이 밖으로 증발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멜라닌 색소는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3% 정도였다. 자, 그리고 이 미량원소 요놈이 제일로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대부분 표만 봤었을 때는 80% 요놈이 제일로 많기 때문에 모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케라틴 단백질 요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죠? 대부분의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동물이 아니라면은요, 케라틴 단백질, 수분, 지질, 멜라닌 색소 요 네 가지들은 진짜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의 약간의 근서치로 약간 뭐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량원소 요놈이거든요. 요 미량원소 요놈은 그때 말씀을 좀 드리기를 모발의 기능 중에서 제가 배출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목구멍으로 들어간 것은 똥구멍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소화기관 쪽으로 지나가는 건 거고, 그리고 이제 모발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타고 뭔가 이제 몸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을 시켜줄 때 금속 이런 뭐 이온 같은 것들은 모발 쪽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약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담배 많이 핀다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기타 뭐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모발입니다. 자, 그래서 뭐 평소에 내가 뭐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다. 그리고 뭐 약간 화학 조미료죠. 그죠? 인스턴트가 화학 조미료잖아요. 그죠? 화학이란 게 붙었잖아. 그런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이 모발에 나트륨이라든가 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더 나간다 뭐 망간, 치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은 모발 자체에 필요치 않은 금속들이 이게 여기 모발에 머물게 되고, 금속이 많이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염색약이 됐던 펌제가 됐을 때 화학이랑 같이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를 끌어당겼을 때 뭔가 이제 열을 발생돼서 데미지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색깔도 이상 얼룩지게 만들 수가 있는 요인이 미량원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색을 할 때도 맨날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발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세한 소소한 미량원소로 인해서 결과치가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서울 경기권 중에서 진짜 나 진짜 컬러로 좀 더 밥 좀 많이 먹었다. 나 진짜 이 동네에서 컬러 좀 잘한다. 라고 했던 사람이 뭐 지방으로 갔다가 염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 분명히 똑같은 염색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염색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냥 고객님의 모발을 제대로 잘 못 읽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것도 모발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컬러 강의만 거의 한 10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맨날 자빠지고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고객님께 이렇게 얘기해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 아무튼 뭐 이렇게 다른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는 눈으로만 확인하면 되고, 자 그리고 쭉쭉 넘겨보면은 우리가 또 이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요 아미노산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제초의 원소다. 기억나시죠? 그죠? 나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그림상에 보면은 요런 구슬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C 있죠? 요 R 여기에 어떤 놈이 들러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19가지 아미노산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요쪽 있죠? HHN 나와 있는 거, 요쪽이 우리가 알칼리 마이너스기, 그리고 COOH 요 있죠? 요 놈이 플러스기다. 그래서 요 놈과 요 놈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쪽에 요 놈이 다시 들러붙어 가지고 자석같이 딱 들러붙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 이게 앞에 말했던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기초를 좀 다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그 모발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총 몇 가지가 있느냐? 요 표를 보시게 되면은 뭐 둘, 넷, 한 19가지가 있네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다 알 필요는 없고, 요 산성, 아스파라트산과 글루타민산, 요 두 가지가 모발 속에서 산성기를 띠고 있는 놈들이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아르기닌, 히스티딘, 리진, 요 세 가지가 이제 보통 염기성, 알칼리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여러분들 쓰고 있는 펌제 중에서 펌제, 그 펌제에 보통은 이제 그 알칼리를 띠고 있는 것이 암모니아를 많이 쓰잖아요. 암모니아 아니면 모노에탄올 아민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원래 모발이 가지고 있는 알칼리 치수를 높여서 큐티클을 벌릴 수 있는 그런 펌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 펌제에 들어가는 그 알칼리제가 요 아르기닌 요 놈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비싼 약간 뭐 그 환원제를 본다라면은 다른 뭐 기억도 GMT가 아무튼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뭔가 치료 모식이 있어요. 제가 펌 전공이 아니라서 아무튼 찾아보시면은 그 알칼리 대신에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는 펌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거 겁나 비쌉니다. 겁나 비싼데 그래도 모발에 데미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알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강모, 충모, 진짜로 강한 모발들 연화 볼 때 연화 잘 안 되잖아요. 염색 같은 거 하더라도 큐티클이 너무 안 벌어져 가지고 색깔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촉진제라고 아마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촉진제에 들어가는 보통 대부분의 성분들이 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염색약이라든가 펌제, 그리고 혹시라도 촉진제에 요 아르기닌이 적혀져 있으면 아, 요마 요거는 단가가 좀 세구나, 요렇게만 생각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요 분자량 여기죠. 분자량, 이거 제가 그때 설명드린 거 기억나죠? 그죠? 우리가 그 클리닉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LPP, PPT 뭐 이런 것도 겁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분자량 자체가 요 크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크기, 요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 좀 드리기를, 그 아미노산이 그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모발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분자량 크기에 따라서 무조건 다 넣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큐티클 혹은 이제 콜텍스의 데미지 정도에 따라서 이 데미지가 소중대로 봤을 때, 데미지가 소 정도가 되는데 굳이 그 모발에다가 뭐 중분자 이상의 PPT를 넣어준다면은 이게 절대 모발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데미지가 좀 적을 경우에는 LPP 정도, 그 분자량이 작은 놈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건 거고, 데미지가 많을 경우에는 작은 것만 띠리 넣어준 분들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중분자를 좀 몇 개씩 넣어줬다가 빈 공간으로 이제 작은 분자들 채워주는 요렇게로 이제 클리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제일 작은 게 89 분자량 보이죠, 그죠? 그리고 제일 큰 놈 어디 있노? 여기 204 정도가 있잖아. 그래서 19가지를 다 더해가지고 그 약간 19로 나누면은 평균적으로 한 121, 124 정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아미노산 분자량이 120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추측을 하기로 그냥 그 분자 단위가 100 단위로 끊어지면은 이거는 우리가 저분자라고 얘기를 하자. 자, 그리고 분자량 자체가 1000 단위로 끊어지면은 오케이, 요 놈은 중분자로 하자. 자, 그리고 10,000 단위로 넘어가면은 오케이, 요는 고분자로 하자. 고로 모발 속으로 들어갈 때 보통은 10,000 단위 이상으로는요 모발 속으로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요놈들을 이게 그 특징을 살려서 오케이, 그 1000 단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입자가 크기 때문에 요놈이 모발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큐티클이 좀 많이 망가져야 돼. 그리고 모발 속이 좀 많이 비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공간은 중분자에 있는 1000 단위를 써서 뭔가 모발에 힘과 탄력을 주자. 오케이? 콜 됐어. 자, 그리고 뭔가 지금 데미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조금은 좀 이렇게 좀 까리까리해.
요 좀 관리가 좀 필요해. 그럴 경우에는 중분자가 아니라 약간 저분자 정도, 한 600, 400대 정도를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 LPP를 사용해서 관리만 해주는 차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바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큐티클 강화 쪽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그 트리트먼트제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은 그 트리트먼트제 보통은 그 껍데기라든가 뒤쪽에 보면 분자량 정도는 웬만큼 다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자량도 한 번씩 보시면서 활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요 모바일, 저 모바일은 이제 겉으로 봤었을 때는 그때 말씀드렸죠. 요거 직경. 요게 몇이라고? 0.08mm가 기본적인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바일 두께다. 기억나죠? 자, 그리고 그 큐티클, 그 모바일 사이사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요런 세포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요걸 전 잘 안 보이니까는 조금 더 보기 좋은 거, 요 놈을 보고 들어갑시다. 요 보시면은 그 앞에 아미노산 말씀 좀 드렸잖아. 19가지. 그 아미노산들이 요렇게 이게 뭐냐, 진주처럼, 진주 목걸이처럼 요렇게 이제 다 붙어 있는 것이 요게 최초의 모바일 그 폴리펩타이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PPT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죠? 폴리펩타이드. 이게 우리가 PPT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놈들이 한 3가닥 정도가 모여가지고 요렇게 그럼 프로토피브릴이 되는 건 거고, 요 프로토피브릴 또 한 4-5가닥 모여가지고 마이크로피브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이크로피브릴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거, 요게 바발같이 생긴 거, 요런 것들이 뭡니까? 축물질, 간이 빠졌네요. 그죠? 간축물질입니다. 요 간축물질이 앞에 말했던 지질, 그리고 매트릭스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그 요 간축물질 사이에 보시면은 여기 확대를 시켜 보면은요, 요 동글뱅이가 아미노산, 그리고 요 네모 요마 요게 이게 시스틴 분자로 되어 있죠. 시스틴 결합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SS라만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박따박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모발의 힘과 탄력이 조성된다. 여러분의 시스틴 결합은 겁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어디서? 파마에서. 결합에서. 그죠? 우리가 그래서 파마를 시스틴 결합을 끊어가지고 다시 뭐 산화를 시켜가지고 형태를 고정시킨다. 요게 이 포마의 원리인데 또 요것도 한번 끊어진 것들을 다시 붙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번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지질 요놈이 빠져나간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우리가 한번 그 퍼머를 걸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퍼머 환원제를 모바일 속에 넣는 과정에서 큐티클이 작살 났기 때문에 그 큐티클 사이로 물이라든가 기타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이게 펌 결합이 끊어진다는 것이 지질 자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점점점 펌이 처져 보이는 것이다. 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시스틴 결합을 끊어주는 것이 또 이제 염색약으로 본다라면은 그 뭐냐, 그 표백제, 그 탈색을 많이 하게 되면은 파마가 안 걸리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파마를 해버리면은 파마보다도 이게 컬러 탈색이 더 데미지가 많은 이유가 열을 더 그만큼 많이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 지질을 다 작살내서 밖으로 다 빼내버리기 때문에 펌을 걸고 싶어도 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컬러 약간 강사와 그 펌어 강사가 계속적으로 부닥치는 이유가 물론 솔직히 펌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탈색을 해가지고 뭐 웨이브를 만든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지금 여기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뭐 복구펌, 복구 이거 많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진짜 복구 매직은 존재하지만 복구 펌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왜냐면 그 순간 컬을 걸어도 진짜로 그 고객님이 돈을 내고 파마를 해서 진짜 그게 그 고객님이 만족할 만큼의 유지력이 그만큼 갈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하지간에 이게 뭔가 모발의 형태, 색깔이 들러붙는 부분도 간축물질, 그리고 펌이 잘 유지되는 것도 간축물질, 요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멜라닌,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 좀 드렸고, 유멜라닌 열마요게 이게 동양인들에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 흑갈색을 띠고 있고, 페오멜라닌 자체가 적황색을 띠고 있는데 아무래도 흑갈색 자체가 적황색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서 열마요게 잘 안 보이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 염색이란 것을 겁나 많이 하고 탈색을 겁나 많이 하게 되면은 요 열마요고 유멜라닌 요놈 자체가 파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놈이 파괴가 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펠로멜라닌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조금 더 드리면, 일반적인 염색으로는 4레벨에서 보통 13까지는 금방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탈색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탈색을 한 번 정도 뺐을 때 한 15, 16 레벨까지 금방 올라가잖아. 근데 문제는 15, 16 레벨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백모까지 빼는데 색이 서서히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멜라닌 요놈은 입자가 굉장히 큽니다.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냥 조각조각 깨 보셔서 없애줄 수가 있는데 페어멜란이 얼마나 요거는 색소가 굉장히 작아요. 입자 겁나 작아요. 겁나 작은 것도 둘째치고 요놈의 결합 자체가 모발의 결합에서 제일 두 번째로 강한 시스틴 결합이 여기 묶여져 있기 때문에 황이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황. 요거 황 적혀있죠. 그래서 황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S란 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겁나 강하게 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깨부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란색에서 아이보리까지 가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지금 노랗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모발 자체가 이미 작살날 때 작살났고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탈색약을 발라놓고 오버타임을 받았을 경우에 머리가 끊어질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컬러 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약간의 생각의 꿀팁을 드릴 건데 탈색을 좀냐마 이제 그 손상을 좀 덜하면서 빼는 방법 그것도 조금씩 이제 알아나가 보도록 합시다잉. 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여기까지 했죠, 그죠? 우리가 그 고착력 이거 그리고 강도, 인장강도 기타 등 다 설명 좀 드렸는데 고착력 요거는 모발을 뽑을 때 필요한 힘 50g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게 원래라면 염색과는 좀 상관이 없고 그 뭐라 그랬냐 그 뽑을 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모공 속에 박혀 있는 머리를 뽑을 때 보통 이제 그 힘이 필요한데 평균적인 모발의 힘 한 50g 정도로 머리를 뽑을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보통 이게 머리에 두피가 좀 민감하거나 조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탁 뽑았었을 때 그냥 잡기만 해도 머리 아플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이 이 사람은 두피가 좀 많이 민감하구나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보통 염색약을 바르실 때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발라줘야지만이 좀 괜찮아진다. 요렇게는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도랑 인장력 요거 두 개 제가 붙어가지고 그 기억하라고 말씀 좀 드렸죠. 뭐라 말씀 좀 드렸습니까? 인장 강도다. 보통 제가 진짜 나 때 진짜 옛날에 우리 그 원장님 진짜로 옛날에 그 했었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열펌 처음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연화 보는 방법으로 모발 잡아 당기 보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그때. 그럼 그때 그게 인장 강도인데 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했지만 그거는 확실한 방법은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기를 모발은 물을 닿지 않았을 때와 물 닿았을 때 늘어지는 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발의 탄력 현재 지금 모발의 데미지 상태 그거를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머리를 한번 잡아 당겨 보시는 것이 어떨까 요렇게 제가 설명 좀 드렸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등전대라는 것은 이제 모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pH를 말하는 건데 보통 4.5에서 5.5 정도가 인간이라면은 보통 그 정도에 포함되어 있고 pH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산성 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머리가 좀 딱딱한 편이고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6, 7대에 가까워질수록 모발이 이제 알칼리 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를 만졌을 때 태생적으로 머리가 너무 단단하고 직모고 강한 머리들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해도 좀 잘 안 나오고 파마를 해도 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산성 쪽에 머리가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알칼리 쪽으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촉진제, 그 아르기닌 말씀 좀 드렸죠. 그 아르기닌이 기본 함유가 된 그런 촉진제를 먼저 도포를 해놓고 아니면은 그게 없다라면 우리가 선대설이 그 파마를 할 때 우리 숨 죽인다라고 그래서 치유에다가 물을 조금 타가지고 먼저 좀 발라놓고 한 5분, 10분 정도 방치해놨다가 다시 이제 주펌 들어가면은 그나마 좀 머리에 좀 노골노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잘 됐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등전대를 pH를 조금 더 위쪽으로 올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마, 염색 같은 거 하실 때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게 짬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분 이거 이제 머리 진짜 완전 고래 심줄에다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곱슬에다가 충모에다가 염색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러실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그 주 염색 들어가기 전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쓰는 약간 비법이 있는데 그 치오 있죠. 치오랑 그 물이랑 한 1대 한 치오 많이 넣을 필요도 없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치오 1대 보통 언제가 1대 8, 1대 9? 아무튼 요렇게는 제가
1대 9니까 한 10% 정도 되네요. 그죠? 그렇게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머리에 좀 도포를 하고, 그리고 보통 비닐캡 씌워놓고 한 5분, 10분 정도 있다가 그러면 머리 좀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게 염색약을 바르면 좀 염색이 좀 잘 되는 것도 있고, 파마도 좀 잘 나왔다. 요거는 그냥 생활 팁으로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헤어 사이클, 요거는 발생기, 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제가 요즘 만들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 자료 중에서 두피, 아무래도 제가 원래는 그때 말씀 좀 드렸나요? 컬러 강사가 아니라 원래 주 전공은 두피 쪽이기 때문에 요즘 다시 지금 두피 공부 다시 하고 있고 지금 교재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살짝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열변성, 그 모발 그 열로서 견딜 수 있는 그 기준점 제가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발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끓는 점이 100도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 100도가 넘어가면 이제 날아가 버리잖아요, 수증기로 되어져 가지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것이 막아주는 거란다. 그 정도까지 견딜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그 열변성인데, 모발은 보통 한 80% 미만까지는요 웬만큼 잘 견딥니다. 근데 8에서 90% 사이가 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수분이 증발을 하죠. 여기서 말씀드린 8에서 90%그 중간 사이가 뭐냐면, 그 쉽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알기 쉽게 하려면,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드실 때 냄비에다가 물을 넣어 가지고 좀 가스에 불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글부글 바로 끓는 것이 아니라 끓기 직전에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기화점이라는 거거든요. 즉 기체화돼서 날아가는 시점이 보통 물은 80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보글보글 끓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것이, 모발은 80% 미만까지는 괜찮아. 근데 8에서 90%, 100%그 시기까지는 수분이 증발하는 단계인 거야. 근데 10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백질의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120도가 넘어가게 되면요 조금씩 갈변 현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모발 속에서 몇 도냐 180도가 넘어가면 머리는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매직기 아이론기가 보통은 최대 21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는 그 기계의 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발의, 예를 들어서 모발의 평균적인 온도가 한 20도라고 간주를 했을 때, 여기서 20도에서 내가 쓰고 있는 기계가 만약에 180도야. 그러면 뭡니까? 20에다가 180을 더하면 토탈 200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2를 나누면은 100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 170도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세팅이라든가 했을 때 그 모발에 한 1초, 한 2초 정도까지는 놔둔다고 하더라도 그 모발 자체가 그렇게 확 작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10도까지 올려놓게 되면은, 210도면은 모발이 20, 그러니까 230 나누기 2 하면은 그때는 실질적으로 모발에 데미지 받는 타격이 보통 한 110, 12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머리가 끊어져 버리고 작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매직 잘하시고 열펌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도 정말 옛날에 무시겠구나 생각했던 것이, 100%다 머리 바짝 말려가지고 이게 프레스 잡고 힘 이빨 주면서 여기 힘줄 나오면서 이빨 좀 더 잡아당겼었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었다더라. 고 모발 끝 라인 쪽으로 수분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뜸을 좀 들이면서 이런 식으로 펴도 잘 펴지더라. 진짜 그거 보고 역시 묵직하면 용감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게 됐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한다고 한 30분 까먹었네요. 그렇죠? 자,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라 해도 분명히 질문 안 하실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저도 목 좀 축이는 가정에 좀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들 요즘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5월 5일부터 그 이제 사회 뭐 거리두기 그걸 이제 끝난다라고 하던데, 아마 그때쯤 되면 이제 미용실도 조금이나마 이제 고객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 지원금 받은, 서울 쪽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경기권 저도 돈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지만은 일단 우리 와이프 주머니에 잘 들어가 있겠죠. 요즘 들어서 거기 우리 와이프가 그냥 배달의 민족에서 많이 이것저것 사주던데, 아마 그 돈으로 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볼 건데요. 모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열의 발산을 억제하고 체온을 유지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해주는 역할이 열의 발산을 억제시키고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그럼 대머리는 그쵸?
그 대머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왜 대머리는 빛나리라고 얘기를 할까?' 그 빛나리가 뭐냐면 머리카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모발 속에 그 두피에 있는 수분을 증발을 막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대비 피부지 분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지가 유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반대되죠. 그죠? 고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 주기 위해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피지가 두피를 코팅시키니까 두피가 번들번들거리고 우리가 빛나리다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 잃어버리셨나 봐요. 꼭 찾길 바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외부 충격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 준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지만 저도 머리숱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곱슬이에다가 머리숱도 아이고 지금 머리숱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뒤로 자빠져봤거든요.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거를 뭐 한번 실험해 본다고 절대적으로 뒤로 한번 넘어지지 절대 마십시오. 아픕니다. 그리고 머리 깨질 수 있습니다. 진짜 뚜껑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신에 그냥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 준다.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낼 거 있습니다. 하나 팁 좀 드릴까요? 여러분들께서 새치 커버를 하실 때 우리가 흰머리 커버를 하면은 분명히 나이가 들수록 흰머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집니다. 맞죠? 자, 그리고 흰머리가 30%일 때와 50%일 때와 70%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미용계에서는 3, 5, 7 요거를 가지고 이제 커버력이 된다 안 된다를 많이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새치기가 흰머리 30%보다도 70%대가 커버가 더 안 되죠. 그리고 유지력이 또 70%대가 훨씬 더 짧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르나?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를 해준다. 우리가 그 모발의 모발이란다. 그 피부의 색상을 결정해 주는 것도 멜라닌이죠. 그죠? 맞죠?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 서양인들과 그리고 동양인들이 한날 한시에 여름에 해변가에서 파라솔도 없이 태양볕에 오일도 안 바르고 햇빛을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은 거야. 자, 그러면은요. 보통은 우리 같은 약간 동양인들 저같이 얼굴이 까무잡잡한 애들은요.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근데 반대로 얼굴 자체가 하얀 애들은요. 얼굴이 빨갛게 익습니다. 요 말즉슨 뭐냐면은 일단은 동양인들과 약간 절어볼게요. 저랑 만약에 외국인 둘이 있는데 같이 있잖아요. 저는 새까매지고 그 양반들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 말즉슨 반대로 뭐냐면 나는 내 몸에는 그 사람보다 멜라닌 색소가 겁나 많아. 맞아요. 멜라닌 맞아요. 그죠? 그 똥강아지님이 아니고 내가 강아지. 자, 멜라닌이 겁나 많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멜라닌의 주된 역할이요. 뭐냐면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부는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사람이 그 빛을 받으면은 타기 때문에 새까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래 적당량의 빛을 받을 때는 이 정도가 괜찮아. 근데 갑자기 많은 양의 빛을 받은 거야. 그러면은 내 몸에서 멜라노사이트에서 이 뭐야 이거 갑자기 자외선이 겁나 많이 들어오네. 야 멜라노사이트 너 움직여. 해서 멜라닌을 막 분비시킨다고.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멜라닌보다도 그 자외선 자체를 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멜라닌을 더 많이 분비를 시켰기 때문에 새까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그 백인들은요 멜라닌을 뺄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태생적으로 하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빛을 받게 되면은 생각보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자외선을 많이 받는 거야. 근데 내가 멜라닌을 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고로 얘를 빼내기도 전에 너무 강한 자외선으로 얘가 살이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봤었을 때 저 양반이 뭔가 지금 여름 시절에 어디 나갔다 왔구나 보면은 좀 빨갛게 익은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멜라닌 함량이 좀 적은 사람인 건 거고 그리고 새까맣게 탄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 양반은 멜라닌 함량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모발에도 뭐가 있습니까? 멜라닌 색소가 존재를 하잖아. 근데 흰머리는 뭐가 없습니까? 멜라닌 색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발 속에 염료를 넣어주는 아무리 새치 커버를 했다라 손 치더라도 원래 흰머리 자체에 멜라닌 색소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이렉트로 이게 빛을 받게 되면은 그 빛에 있는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인해서 모발 속에 들어간 염료가 다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흰머리 양이 태생적으로 많은 사람이 염색을 하게 되면은 그 양 자체가 흰머리 자체가 더 빨리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고객님께 맨날 그냥 혼나지 말고 "왜 이 염색약 안 좋은 거 써? 맨날 흰머리가 빨리 퇴색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기를 해 주시면은요. 아마 그분도 하실 겁니다.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똑똑히 진짜 전문가 소리 듣는 건 거고 모를 만큼 당하는 겁니다. 되셨죠? 오늘도 하나의 꿀팁을 드렸네요, 여러분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노폐물 배출 기능이다. 앞에 말씀 좀 드렸죠? 내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이제 모발 바깥으로 이제 분출되는 것이 이제 노폐물 배출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반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보는 하나의 기준점도 요 노폐물 배출 기능으로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다. 맞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건강 상태의 척도가 된다. 요거 진짜로 보통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도 보면은요. 참 희한하게 모발이 꺾일 때라든가 얼룩질 시기가 언제가 있냐면은 보통 9월 달, 10월 달에 얼룩이 많이 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월 달, 10월 달? 맞네. 맞구나. 그게 남자들은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이제 여자분들이 그 여름 시즌 다가오면 뭐 합니까? 그 농장 속에 박혀 있던 그 비키니를 입기 위한 이제 트레이닝 대단한 이제 그런 훈련에 들어가죠. 그죠? 다이어트라는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이어트라는 것을 이제 겁나 열심히 하죠. 그죠? 한 달, 두 달 열심히 합니다. 그죠? 한 달, 두 달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 영양분 자체가 공급이 덜 된 거야. 그전까지는 우리가 한 7월 달 전까지는 열심히 많이 먹다가 그 7월 동안 먹었던 그런 영양분들이 모발에 튼튼하게 뚱뚱하게 자리 잡고 있던 모발에 갑자기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게 얇아지는 거야. 당연히 내 몸이 그 그 몸무게가 줄어드는 만큼 모발에 가는 영양분도 작기 때문에요. 당연히 모발이 가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발의 두께가 달라지게 되는 건 거고 그쪽에 이게 그 결합력이 느슨해지는 거고 그 상태에서 염색약을 바르게 되면 100% 거기 얼룩져 버리는 건 거고 만약에 좀 더 강하게 염색약을 발랐다. 만약 잘못되면 머리가 꺾이거나 처질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 속에 이제 그 건강 상태 요것도 그 나중에 보면은 미네랄 검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미네랄 검사를 했었을 때 이게 함량 자체가 어느 정도 기준치 미달이다. 요 보는 것도 요 모발을 잡아 가지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모발 또 제가 또 이제 한의학적으로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모발의 그 거칠음이라든가 이런 거 봤었을 때 그 비장, 뭐 폐 요런 것들도 좀 관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조금 뜨겁다, 차갑다 거기 따라 가지고 이제 약간 모발 자체가 그 비듬이 생기는 부위가 좀 나와져 있고 그을음이 그을음이란다. 아무튼 부스럼이 생기고 요런 것들도 좀 나중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아마 머리가 터질 겁니다. 예, 저같이 또라이들만 뭐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좀 지식을 좀 받고 싶다 하신다면은요. 그 아무튼 그 모발과 기혈인가 아무튼 제가 본 책이 지금 사무실 써가지고 좀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다음에 그 내일 사무실 가가지고 찍어서 한번 올릴게요. 그거 보시면 아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감각 전달 기능. 이거 뭐 당연히 뭐 살아있으니까요. 이게 탁탁탁 건들면 누가 내 머리 때리네. 뭐 누가 내 머리카락 만지네.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진피층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모낭 주문을 감싸고 있는 주변에 이제 신경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통각, 촉각, 뭐 요런 온각 요런 것들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적 기능.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미용사들은 그렇죠. 요거 미적 기능. 요 미적 기능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된다. 이제 고객으로서 칭찬을 받고 돈을 많이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적 기능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가득 채워놔야 되고 요 마지막 일곱 번째 미적 기능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건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많이 숙지하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